지난 2022년 부산의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지역 소멸 문제가 위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상승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탕을 무료로 운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를 만나봤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부산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와 조합, 정당이 참여한 원탁회의가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TV 부산 뉴스에서는 지역 소멸을 주제로 학령 인구의 감소, 또 청년들의 탈부산, 점점 커져가는 저출산의 위기 등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부산. 오늘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는 14,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줄었습니다. 총 고령 사회인 부산 사망자 수는 27,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200명 늘었습니다. 부산 지역 지난해 인구 감소 13,000여 명이었는데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율 마이너스 4.1%였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인구 자연 감소율이 가장 컸는데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부산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 0.78명보다 높습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또 여성 인구 지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젠더 정책의 강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일본은 최근에 이제 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내고 있죠. 여성 인구는 전입은 많으나 전출이 적죠. 여성 인구는 대도시 정착도가 높죠.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자꾸 출산율이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여성 인구에 달려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워케이션 도입 등 또 다른 방식의 인구 유입을 위해선 도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책은 좀 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금전적 지원, 이제 이걸 너무 막 퍼주기로 대책 없이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처럼 일단 매력도를 높이고 그 지역의 매력을 느낀 젊은 층들이 왔었을 때 어떤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정착도 권유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좀 더 다이나믹해지겠죠. 부산이 지역 소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지역 재정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부산의 지역 소멸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더 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인 서울과 비수도권 중심인 부산 간의 어떤 저는 자원의 배분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에 더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성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백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와 돌봄 문제, 의료와 산업 구조 등 대대적인 도시 개혁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위급한 상황에 처한 90대 어르신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운대서 반송파출소 박지한 경장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빨리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박 경장은 기도에 떡이 걸려 위험에 처한 90대 A씨에게 하이밀리 히법을 실시했고 잠시 후 A씨는 숨을 쉬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A씨는 이후 구급대원에게 인계됐지만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조합장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개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주거지와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12일 부산 전역이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부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부산 지역 시료 습도가 30~40% 내외로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원탁회의가 발족했습니다. 부산 19개 단체와 조합, 정당이 참여한 부산 원탁회의는 12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발족식을 하고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원탁회의는 학교급식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결 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0대 요구안 정리, 교육감 면담, 학부모 서명운동, 투쟁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 실감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가스비부터 수도세, 또 전기세까지 공공요금은 급등하는데 월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탄입니다. 특히 목욕탕은 코로나를 겪은 이후 어려움이 더해져 결국 폐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무료로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한다는 건데 바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류성수 씨입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우리 동네의 히어로 아닐까요? 장보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금정구의 한 목욕탕 앞, 어르신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이날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목욕탕을 운영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목욕탕을 가지 못한 어르신들은 묵은 때를 벗기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한 달 전부터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목욕탕 운영을 시작한 61살 류성수 씨.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욕탕 휴무일마다 문을 엽니다. 저도 또 모친이 95세로 계시고 해서 항상 이제 어르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아이고 뭐 씻고 나니 시원하다 그거 개운하다 그거 좋다니까 뭐 저 마음도 좋았습니다. 이미 3년 전 시작됐던 류 씨의 무료 목욕 서비스. 당시에는 목욕 티켓을 나눠주다 코로나로 중단됐고 이번에는 아예 무료 목욕탕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가스비, 전기세 등이 급등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평소의 20%가량 늘어났지만 나눔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란 마음으로 선뜻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남을 도와주려면 참 그 여유가 생기기 힘듭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도 생기고 봉사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봉사에 대한 뭐 혜택을 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건 봉사를 안 한 건 못합니다. 합천에서 상경한 류 씨는 부산에 자리 잡기까지 주민 자치 활동을 통해 기부와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금정 새마을 장학회에 800만 원을 기부하고 라면 400여 박스에 김치 300인분 등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환갑인 류 씨는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뭐 이제 원래 60인데 또 뭐 70까지는 안 하겠습니까? 할 거고 아들이 또 뭐 하면 좋고 뭐 제가 하는 동안은 한 10년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많아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하는 류 씨. 일상 속에서 이웃을 알뜰히 챙기는 그의 선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비례 의석수를 확대할지 말지, 또 의원 정수를 줄일지 말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나흘 동안 논의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의 경우 인접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최대 5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권역 또는 시도별로 나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구당 최대 7명을 뽑되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를 하는 개방형 방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이후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3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위성정당 창당,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차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거구의 크기,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선거제 개편의 단일안이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가 부산 진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예치한 뒤 계약 진행이 어려워져 예치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참여한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산 진구는 주택이나 상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해 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 공간인 어린이 과학관을 개관하고 상설 전시관 재단장과 디지털 전환 대비 과학교육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립부산과학관 관람객은 6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국제지하도상가에서 미술작품 전시가 열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늘 15일부터 22일까지 중구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탄생 18주년 기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기념전은 지난 2005년 개장 이후 해마다 진행되다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부산 전업작가 35명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